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립 K 딕의 또 다른 소설인 A Maze of Death, 죽음의 미로라는 작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또 형이상학적인 작품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사실은 14명의 근미래에 이렇게 우주선에서 일을 하는 우주 항공사들 비슷한 이런 연구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인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두 다 델막 오, 델막 오라고 하는 황량한 행성에 14명의 연구자들 그리고 우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명 한 명씩 이제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범인은 누군지 모르고요. 하지만 이 소설의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런 소설보다 소설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필립 K 딕이라고 하는 SF 거장의 소설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스톡홀롬 뭐 이런 스토로베리 뭐 이런 사람이 적은 성경 겸 이슬람 경전 겸 불교 경전 겸 힌두교 경전이 어떤 AI에 의해서 종합된 것 같은 경전이 존재를 해요. 그 경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경전을 굉장히 믿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창조주와 뭐 구원자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유신이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요. 조유신 그거는 창조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신, 조유신. 그러니까 창조할 때의 조자에 있을 유자, 그 다음에 신. 그래서 있음을 창조하는 사람. 그래서 조유신. 그리고 중재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중재신, 중재자죠. 형이상학적인 어떤 정신적인 영역과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차원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중재해 줄 수 있는 중재신. 그리고 보행신이 나와요. 지구를 걷는 신, 지구를 걷는 신이라고 해서 보행신이 나오는데 약간 무리를 걷는 자도 조금 생각이 되시죠? 예수의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신이 나오는데 형상 파괴신, The Form Distorter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번역 서적에는 형상 파괴신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소설 속 내부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엔트로피를 형상화한 겁니다. 우리가 엔트로피 얘기를 제가 왕왕 좀 한 것 같은데 엔트로피가 극대화가 되면은 모든 것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 평형 상태에 이르고 어떠한 생성도 어떠한 그 이후에 존재론적인 창조도 벌어지지 못하는 엔트로피의 극점이 이른 상태. 그것이 이제 엔트로피의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극대화되는 지점을 형상화한 게 형상 파괴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엔트로피를 마이너스화 시키는 것이 자유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몹시 기독교적인 메타포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유신, 창조주의 신은 세계를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중재신은 어떤 예언자 비슷한 존재가 되겠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근본 이념과 자연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필멸의 지점을 중재해 주는 신. 그리고 보행신, 걸어다니는 신, 무리를 걸어다니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외화되고 육화된 예수를 상정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형태 파괴신, 형상 파괴신은 엔트로피, 우리가 자연적인 필멸의 과정에서 그 필멸의 고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형상 파괴신. 이렇게 네 신이 존재를 하고 여기 있는 14명의 존재자들은 이런 신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상 시스템 안에서 직접적으로 뇌를 통해서 소통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문명의 과학 기술의 극점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아, 극적인 설정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죠. 자,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가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소설에서 14명이 갇힌 델막 O라고 하는 행성은 더 이상 우주 정거장과 우주 기지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희망도 존재론적인 증거도 찾을 수 없는 14명이 스스로 가상 시스템에 몸을 맡겨버린 거예요. 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속된 얘기로 그걸 쓰고 있는 거야. 이 그 게임 헤드를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엑지스턴스라는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냥 게임 상태예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모피어스가 주는 그 알약을 먹기 전에 거기 그 인공 인큐베이터에 갇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상의 영역에 지금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시뮬라시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확대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시뮬라시용은 항상 헷갈리는데 시뮬라르크는 우리가 미키마우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키마우스는 그 원상이 없잖아요. 미키마우스라는 그 쥐의 모양 자체가 쥐를 이미테이션해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진짜 가짜가 나온 거잖아요. 진짜 가짜? 좀 이상한 말인데 가짜지만 오히려 미키마우스가 원형인 쥐를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키마우스가 따라하고 있는 미키마우스가 없죠.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자체가 시뮬라이크의 극대화가 된 지점이에요. 그러면 시뮬라시용은 뭐냐? 이거는 가상이 현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관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지점에서는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시뮬라시용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이 가짜가 현상의 진짜 자체를 집어삼키는 과정을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글에서 결과적으로 승무원들 14명이 차례차례 어떻게 보면은 살인당해요. 근데 그 정확한 이유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냐면은 누가 형상 파괴자, 그 엔트로피의 극대화를 은유적으로 만든 그 형상 파괴자를 손가락으로 지시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승무원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립 K 딕이 이 델막 오 시스템을 그 완전히 가상체로 그리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게임 내부에서 게임 캐릭터가 죽은 거지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볼 수도 있고 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가 종료가 된 거야. 그런데 실제로 진짜 죽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상 시스템 자체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신적인 의미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관념적인 차원이 투영이 되거나 투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투사나 투영 그 입장 자체가 완전히 판에 깔려버린다면은 그 신을 직접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 소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상 시뮬라르크로 가상화가 된 사람들이 파생된 가상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 조유신, 창조신, 중재신, 뭐 걸어다니는 신, 파괴신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소설의 말미에 정말 육화된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행자의 신이 우주선 내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실제예요. 레얼리타트죠.
그러니까 원형이었던 신이 정말 가상의 게임 자체에 재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명 그 세스 몰리 맞죠? 세스 몰리가 나갈 거예요. 세스 몰리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는 나가고 메스 몰리라고 하는 세스 몰리의 와이프는 그냥 게임에 남아 있어요. 나머지 승무원들은 다 세상을 떠난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세스 몰리는 내가 아무리 바깥 세상이 지독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상체의 게임에서 델막 오라고 하는 게임상에서 게임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상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후반부부터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러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명 한 명씩 사망하는 그 승무원들은 엔트로피의 극대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극대화를 시켜주는 사람이 형상 파괴신으로 나와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노타우루스의 미궁에서 그 맞나요? 미노타우루스 머리는 소고 몸통은 인간인 그 소가 미궁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근데 걔는 실제로는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소머리에 인간 몸인 사람이 어딨어? 그건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것도 엔트로피의 극점을 신화적으로 실체화시켰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형상 파괴신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극점에 도달해서 열 평형 상태에 이르니까 더 이상 그 무엇도 생산하지 못하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스몰리와 누구지? 메리몰리는 여기서 예수의 구원을 보죠. 걸어다니는 보행자의 신이 재림을 한 거예요. 가상인 시뮬라크의 진짜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스몰리는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메리몰리는 그냥 게임 속에 남아있기로 하는 거죠. 자, 이 작품에서 대단히 또 많은 형이상학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많이 기억이 남았어요. 칸트 얘기랑 스피노자 얘기인데 일단 스피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필립 K 딕이 정확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스피노자 철학에서 예수의 재림이나 예수가 인카네이션 된 것 같은 기적은 사실은 신이 저지른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사실은 돌 맞을만 해요. 그 당시 시대에 따르면은 돌 충분히 맞을 만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연은 곧 신이거든요. 신즉 자연, 자연즉 신인데 제가 올린 동영상에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신은 자연의 체계의 완벽성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의 완벽성에서 이탈을 해서 그 누군가가 기적을 행사를 하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저지른다고 하면은 신 자신이 자신의 오류를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기적이나 재림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필립 K 딕이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맞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여기서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칸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오리한 직관의 형식이다. 이게 사실은 칸트 철학에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시뮬라르크는 완전히 시간과 공간이 해체된 자발적으로 14명이 정신적인 가상체의 놀이게임에 들어간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시간과 공간의 직관의 형식의 의미는 사실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저는 글쎄요, 이 소설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14명의 주인공들이 참 몰개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어요. 초반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얘네가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아무 이유 없이 사라져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여기 분명히 약간 아가사 크리스티 냄새가 분명히 나고요. 그러니까 필립 K 딕의 소설은 초반부부터 중반에 이를 때까지 조금 인내심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에 대사로 끌고 가면서 필립 K 딕이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다른 작품에서 뭐 언와인드라는 작품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작품이 초반부터 흡입력이 있는 거는 초반에 설정을 다 까고 시작을 하잖아요. 언와인드는 뭐 이러이러한 제도다. 뭐 이러이러한 뭐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필립 케이딕 같은 경우는 상황 설정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읽기가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재미가 좀 없다는 거죠. 근데 초중반 조금 길다 싶은 그런 재미없는 지점을 넘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흡입력 있게, 굉장히 중독성 있게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중후반부부터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 소설도 형이상학적인 메타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워낙에 중후반부부터는 그거는 신기하더라고요. 초반부는 진짜 재미없는데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재밌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해주는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밀라르크 시밀라시옹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가 다시 그 가상의 게임에 재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지점도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출판이 된 소설이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저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시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